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오늘 7월 학평 시험이 있었는데 종일 시험 열심히 치르고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피곤한 와중에도 이게 시험 보느라고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근데 총평을 찾아서 지금 켰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많이 앞서 있는 겁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자, 이 7월 학평 시험지는 어땠었는지 과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 앞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7월 학평 시험에 대해서 이거만큼은 뭐 결과, 등급 컷, 뭐 난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구평 수능 시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자, 근데 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활용 가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지, 자, 7월 학평 수학 시험지가 어땠는지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하면요, 7월 학평 수학 시험은요, 무난하지만 영양가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 날카로움은 조금 부족하지만 무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 각각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복습해 볼 가치가 없냐? 아니, 개념을 어떻게 문제 안에 녹여 출제하였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복습해 볼 가치가 매우 크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시험지는 대부분의 곳이 그 구평, 수능 시험의 경향성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 순간적인 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그걸 가치를 두어서 살펴야 될 문항은 많이는 없어. 그 부분은 쌤이랑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묻어냈던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가 어차피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균형 있게 준비를 하고 복습을 잘 해둬야 되는데, 자, 그것을 점검하고 복습해 나가는 데에는 그 각각의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한 문제들이더라. 자, 그래서 전 문항 쌤이랑 해설하지 않는 문제들도요, 맞았던 거 틀렸던 거 다 해설지와 함께 그리고 쓰인 개념들과 함께 꼭 복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 7월 학평 시험지에서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겠고요. 자, 이 날카로움에 대한 얘기, 이건 또 뭐냐? 자, 이 부분은 몇몇 문제에서 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6월 모평 이후 더욱 도드라지는 건데, 이제 킬러 없는 변별력이라는 것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내가 당황하고 어떤 문제에서 개념적인 변별력이 존재하게 될지 그걸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급하게 접근하면 당황하는 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번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3점에서 4점으로 넘어가는 구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주의해 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급하게 접근하고 습관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당황으로 나타나게 된다. H가 두 개로 나뉘어 주어져 있으니까 왠지 접할 때의 상황, 이런 곳에서 답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근데 난 급했던 거야. 습관적으로 접근해서 상황을 먼저 생각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통해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의 결과는 랜덤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당황까지 하게 돼요. 이 뒤에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이런 순간을 우리가 앞으로 모의고사 해설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겁니다. 객관식에서도요, 주관식에서도요, 최근 6월 모평에서도요, 어떤 문제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4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최고난도 번호 문제뿐만 아니라 4점 초반부 문제에서부터 개념적인 생각을 보다 차분하게 해서 접근해 나가는 연습을 앞으로 모의고사 해설 등을 통해서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준비해 나갈 거고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렇게 급하게
상황, 접할 때,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러면 당황하고 시간 손해를 본다. 얘를 봐야 돼, 얘를. 얘를 보면 박스 조건 안에 무엇이 주어져 있었냐? 4번 만난데 개념이 읽히게 되는 거지. 아, 상황이 아니라 개념인 거구나. 그걸 읽고 접근을 해야 쉬운 문항 번호를 쉽게 풀이한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읽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방정식. 그 중에서도 실근 4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4차 함수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4차 함수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찾아야 했던 거다. 방정식. 팔로워에서 그치, 극값에 집중해야 한다. 3차 함수가 있고 그게 직선과 뭐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조각조각 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극값에 대해서 미분에서 프라임 0 이걸 찾아야 돼? 아니면 극값의 정의를 이용해야 돼? 극대극소의 정의를 이용해야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극소값이 생길 수 있고 극대값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을 극대극소의 정의 및 증가 감소를 통해서 찾아 나간다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전 문항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습관적인 접근보다는 개념을 읽어 나가는 연습을 그걸 평시부터 잘 해주어야 된다. 자, 이러한 것을 몇몇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3차 함수에서 이건 어떻게 됐어야 돼? 접할 때를 살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4차 함수처럼 극값이 3개가 만들어지는 3차, 연속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냐? 아, 미분 불가 극소값입니다. 극대값이에요. 미분 불가 극소값이야. 극대극소의 정의를 통해 지금처럼 극값 3개를 갖는 순간을 찾아냈다. 자, 이 20번 문제와 같이 이거 포함해서 몇몇 날카로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함께 해설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난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전체를 완벽히 복습해 주는 거. 자, 그게 다음 시험 안에서는 나에게 사고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잘 복습해 주는 것. 자, 이것이 다음 시험을 위해 그리고 수능 시험을 위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고 태도다. 자,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최선의 결과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